이 대항력 발생 날짜에 근저당을 일으켜서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들리고 있는데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만 이해하셔도 보증금 관련 사고가 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꿀삼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전입과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건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고 어떠한 권한들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 꿀삼촌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입과 확정일자가 어떠한 효력들을 발생시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 꿀삼촌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많은 여러분들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제3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항력이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나면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두 번째로 계약기간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명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때 대항 요건에는 두 가지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주택의 인도, 즉 점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입니다. 즉 전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입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대항 요건은 전입과 점유를 하시면 대항 요건이 구비가 되지만 대항 요건을 구비하셨다라고 해서 바로 대항력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은 대항 요건의 발생 시점은 바로 이 길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잔금을 치르시고 전입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1월 1일이 아닌 1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이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공증해주는 효과가 있고, 이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주는 특수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낙찰대금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의 요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항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도 전입과 점유 그리고 확정 일자 이 세 가지를 갖추셨을 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임차주택의 주인이 바뀌는 일반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 주택이 양도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은 상실되고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새롭게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경매가 진행됐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처음에 대항력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경매에서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해서 항상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여러분들의 대항력 구비 시점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지만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제가 댓글로도 많이 선순위 세입자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선순위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선순위 세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임차 계약을 하실 때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상에 갑구 또는 을구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임대차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선순위 세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낙찰자에게도 여러분들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액이 1억 원이라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당 요구를 하여 받아가는 보증금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때 선순위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해서 만약에 100% 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명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는 선순위 세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점유와 전입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인 것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 후 배당 요구 종기 시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점유를 상실하시거나 전입을 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경매 시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 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순위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내가 임대차를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순위 세입자로 입주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선순위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내가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입주하시는 것과 정말 1도 모르고 입주하시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간단하지만 사실 누구나 지나치기 쉬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 이 대항력은 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명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또한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 요구 종기 시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입과 점유는 배당 요구 종기일 때까지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꿀삼촌이었습니다.